튀르키예 대참사 솔직히 한국 모시겨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등장. 한국 독자 개발 국산 엔진 탑재 이륙. 드론 강국 튀르키예. 무인 전투기까지 첫 비행 성공. 드론, 무인기. 강국인 튀르키예가 최근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군사강국들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여서 우크라이나전 등에서 활약 중인 튀르키예의 무인기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 민간 무인기 회사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14일 자체 개발 제트 추진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크즐레마는 450m 길이 활주로에서 이륙해 3시간 20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다. 앞서 지난달엔 크즐레마의 첫 엔진 가동 및 지상 활주로 주행 시험을 가졌다. 바이카르의 최고 기술 책임자 셀쿠크 바이락타르는 우리의 국가적인 드론 모험에서 20년간의 꿈이 오늘 실현됐다고 말했다. 크즐레마는 최대 이륙 중량 6톤, 탑재 중량 1.5톤으로 전투행동 반경은 약 920km다. 우크라이나제 터보팬 엔진을 장착. 순항 속도는 마하 0.6으로 초음속형도 개발된다. 10.7km 고도에서 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조종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카나드, 보조 날개, 도 장착하고 있다.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는 홈페이지에서 크즐레마를 자동 이착륙, 스텔스 설계, 고기동성, 가시선 및 비가시선 통제, SA, 위상 배열, 레이더 장착을 통한 높은 상황인식 능력, 그리고 짧은 활주로 또는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서 활약 중인 바이락타르 무인 공격기도 개발,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공대공 전투까지 염두에 둔 무인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특히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튀르키예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건조한 경항모, 대형 상륙함, 아나돌루의 크즐레마와 무인 공격기, 정찰용 무인기 등을 탑재해 드론 항모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나돌루는 세계 최초의 드론 전용 항모가 될 전망이다. 바이카르는 우크라이나전 등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바이락타르 TBE를 개발한 회사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돈바스 등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과의 전투를 위해 2019년 1월 튀르키예의 TBE 무인 공격기를 주문했고 같은 해 6월 첫 물량을 인도받았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TBE 무인 공격기를 사용하여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히는 영상이 다수 공개됐다. 두 종류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중인 우리나라, 이런 활약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TBE 무인 공격기를 칭송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졌고 애완동물의 이름으로 붙이는 등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앞서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TBE로 아르메니아군의 전차, 장갑차, 대공미사일 등을 파괴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바이카르는 경항모 탑재용으로 TBE를 개량한 TB3도 개발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튀르키예처럼 경항모 등 항모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두 종류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가오리 계열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카프-21을 호위할 저피탐 무인 편대기 등이다. 가오리 계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 홍보 영상에서 KF-21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독자 작전하는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었다. 이때 공개된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였다. 속도는 마하 0.5 이하. 최대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로 고도 10km 이내로 비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오리는 KF-21을 호위하는 무인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무인기다. 군 소식통은 기체 형상 특성상 가오리는 KF-21과 함께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없다며 KF-21 호위 무인 전투기를 다른 형상으로 따로 개발된다고 말했다. 이는 무인 무기 비중이 커짐에 따라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일명 멈티 개념에 따른 것이다. KF-21 전투기 호위할 저피탑 무인 편대기, 멈티 개념에 따라 KF-21을 호위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은 지난 8월 본격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대한항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을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 선호대는 KF-21 일대와 편대를 이뤄 KF-21을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감시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김정은 ICBM 기지 첫 공개 미 대선 앞 해경량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찾았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무기 성능을 높일 계기를 마련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며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기라고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증되고 있다면서 전략 미사일 등 무력 전반 기술 현대화는 국방건설 전략의 중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일자와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간 대외 극비로 붙여온 지하갱도, 4일로 미사일 기지를 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숲을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전략 무기를 모아둔 지하갱도 속 아치형 천장 지하 터널로 보이는 장소에서도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8형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여러 장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입구가 은폐된 터널과 기지로 추정되며 신속히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고농 주구란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전략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선 직전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파병 대가로 꼽히는 미사일 분야에서 러북 협력이 원활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미 대선 이후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도 있다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파병 목적은 러시아로부터의 ICBM 능력 확보인데 미사일 기지를 공개해 군사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건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다음 달 중순 군사 정찰위성 3호기 영상 레이더 위성을 발사한다. 3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앞선 1, 2호기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는 올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감시 임무에 투입됐다. SAR을 탑재한 2호기는 운용 시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상용화가 예상된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이 때문에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가동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산 소형 자폭 드론 200대와 함께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자폭 드론이 적 전차 장갑차 헬기 및 이동식 레이더 등을 타격하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주목받자 군이 추가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우리 군은 연내 국산 자폭 드론을 약 30대 규모로 실전 배치한 뒤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배치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